자, 오늘 축구도 어렵고 NBA도 굉장히 어려운 날인데 진짜 잘 골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은 디트로이트 대 미러키가 새벽 5시 경기 마감 시간 전에 하나 딱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들도 괜찮으면 가는 거지. 그래서 일단 디트로이트 미러키 시작으로 NBA 한 8경기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런 경기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로이트 대 미러키는 맞대결상으로는요 미러키가 9대1입니다. 9대1 상당히 디트로이트를 잘 이렇게 쌈싸먹었던 그런 미러키였고, 최근 7경기 연속으로 미러키가 디트한테 모조리 승리를 거뒀다, 그런 것들도 보이죠. 더구나 요즘에 디트로이트는 또 다시 하락세에 빠져 있는데, 한번 그 팀적으로 되게 올라와가지고 막 득점도 많이 하고 하면서 연패에서 탈출했지만은 그 이후에 8연패 달리다가 워싱턴 한번 잡고 다시 또 미네소타를 패배하면서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 디트로이트는 요즘에 그 커닝 힘이 없죠. 제가 밑에다 커업디라고 써놓은 게, 커닝 힘이 없는 디트로이트가 최근 6경기 동안 어땠느냐 이거입니다. 득점은 21등, 야투 10등, 3점 20등 이런 식으로 글쎄 막 그렇게 한창 좋았던 시기에 비하면은 점수도 많이 뽑아내고 있지는 못하다,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반대로 상대팀한테는 어떻게 헌납을 했냐, 전체 29등 수준으로 득점을 많이 먹었고 야투율이나 3점 둘 다 엄청나게 허용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글쎄 원래는 디트로이트는 나름대로 화력은 조금 있는 팀이었어요. 수비는 뭐 여전히 안 되지만 화력 같은 건 있는 팀이었는데, 요즘에 봤을 때는 화력에서의 메리트도 그렇게 딱히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실점은 여전히 많이 하지만은 오바를 아주 장담하기 힘든 그런 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반대로 이거는 240.5여도 좀 오바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미러키가 오바팀입니다. 미러키가 물론 미러키가 가장 최근에 클리블랜드한테 95점밖에 못 내면서 맥없이 무너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 경기는 뭐 쿤버가 없었던 경기였었고, 최근에 8경기 무려 8경기 동안 릴라드가 지금 부침에 빠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릴라드가 여기 맨 아래 8경기 동안 평균으로 21.6점, 뭐 나쁘진 않은데 야투율이 문제죠. 효율이 안 나온다는 거야. 야투율이 40%도 안 되고 3점도 25.8, 되게 릴라드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의심스러운데, 뭐 그렇다고 해서 디트로이트는 전방 수비가 좋은 팀은 아닙니다. 물론 킬리안 헤이즈 같은 애들은 수비를 조금 한다고 하지만은 뭐 3번에 있는 보그다노비치나 낙스 같은 애들, 특히 윙 자원들도 기민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아이비도 수비적으로는 뭐 없는 친구고, 그래서 내일은 미러키가 나름대로 디트로이트를 공략하기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리라 보고, 저는 이거 미러키의 마행과 오바 쪽으로 이렇게 살펴볼 것 같네요. 기준점이 조금 다소간에 둘 다 높은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시각 자체는 뭐 디트로이트 쪽을 좋게 봐서, 그리고 혹은 좀 언더를 본다든지 이렇게 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대 샌안토니오 해볼 텐데, 이 경기는 그 샌안토니오가 백투백인데, 일단은 백투백의 샌안토니오는 0승 5패, 백투백에서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다. 백투백 경기마다 113.8점에다가 뭐 야투율 같은 거 이렇고, 반대로 상대한테는 130점 헌납하고 뭐 야투나 3점 둘 다 엄청나게 허용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제도 필라델피아 샌안토니오가 5.5 프렌 받아가지고 웬벤젤만 없어도 프렌을 갈만하다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경기는 프렌을 잘 해줬죠. 124대 120으로 패하긴 했지만은, 근데 일단은 그 경기는 웬벤젤마가 없는 경기였었고, 내일은 웬벤젤마가 뜁니다. 이 샌안토니오가 백투백 경기 샬럿과 워싱턴 경기 중에서 워싱턴전을 선택을 했어요. 사실 저는 샬럿이 조금 더 이길만한 상대라고 봤는데, 모르겠어. 웬벤야마를 휴식을 줘도 지금의 샬럿이랑은 좀 해볼만하다 이런 거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워싱턴전에 웬벤야마가 출전을 하게 되고, 웬벤야마가 있고 없거든요. 그 공격보다는 수비에서 존재감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자, 여기 제가 웬수비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웬벤야마가 올 시즌에 이제 아마 결장 6경기인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벤야마가 앞쪽에 있는 건 웬벤야마가 출전했던 33경기고, 뒤쪽에 있는 거는 웬벤야마가 결장했던 6경기 동안 샌안토니오의 수비가 어땠느냐예요. 상대팀한테 얼마나 허용을 했냐. 웬벤야마가 출전했을 때는 120점을 내줬고, 평균적으로 야투나 3점 같은 거는 리그 뭐 평균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웬벤야마가 없을 때는 어땠냐, 거의 한 10점 가량을 더 허용을 했고, 야투율 51%에다가 3점이 무려 45.5%, 웬벤야마가 있을 때보다 거의 한 7, 8%가량 더 높은 수치로 허용을 한 게 이렇게 눈에 보이죠. 한마디로 웬벤야마의 샌안토니오에서는 수비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그 점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웬벤야마도 있고, 물론 워싱턴 원정이긴 하고 샌안토니오가 백투백이 약했다고는 하지만은, 또 오늘 출전 시간 같은 거 이렇게 딱 보니까 딱 샌안토니오가 그렇게 막 대단히 무리를 많이 한 건 아니었어요. 오늘 뭐 가장 많이 뛴 선수가 데빈 바셀이 한 35분 정도 뛰었고, 나머지 선수들은 거의 다 30분 미만으로 뛰었었거든. 그런 것들 보면은 샌안토니오가 내일도 경기력 유지하는데 그렇게 엄청 무리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트레 존스를 이제 그 선발로 쓴 이후에 그 이후에 샌안토니오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졌다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트레 존스가 오늘도 잘했죠. 트레 존스가 그래서 선발로 올라온 7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16.3득점에 야투율 58.7%, 3점 42.8%, 어시스트 경기당 6.6개 상당히 훌륭한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샌안토니오 칭찬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 왜냐면 워싱턴은 별로 칭찬할 부분이 별로 없어. 워싱턴이 제가 뭐 워싱턴 칭찬한 적이 별로 없는데 가끔 얘네들이 잘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언제 얘네들이 잘하겠다 이런 것들을 사실 말하기는 어려워요. 워낙에 워싱턴은 딱 봤을 때 조던 풀도 그렇고 쿠즈마도 그렇고 쿠즈마도 좀 있으면 팔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조던 풀을 코어로 삼는 게 사실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타이어스 존스나 이런 친구들은 괜찮은 친구들이긴 한데 뭐 게포드도 그렇고 쿠즈마도 그렇고 팀의 빅맨들이 지금 트레이드 시장에서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워싱턴은 올 시즌에 대한 미련이 그렇게 크지 않은 팀이거든요. 뭐 단적으로 봐도 워싱턴이나 샌안토니오나 올 시즌 둘 다 7승 거두게 똑같고 그냥 비슷비슷한 모양새라고 보는데 그래도 저는 좀 희망이 있는 쪽이라면 샌안토니오라고 보고 요즘에 라인업 변화를 통해서 샌안토니오가 얻어가는 것도 많았었고 저는 한번 또 오늘도 샌안토니오가 물론 백투백이라는 아쉬움은 있긴 하나 백투백일 때 0승 5패였다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은 저는 샌안토니오 프렌에다가 언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를 보는 거는 물론 워싱턴도 뛰고 샌안토니오도 나름대로 맞장구를 쳐주는 팀이긴 하나 웬베냐마의 가세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 들어서 그리고 워싱턴이나 샌안토니오 둘 다 좀 득점력이 약간 아쉬워진 모습도 눈에 띄거든요. 그런 것까지 해서 242.5면은 나름대로 언더가 가볼 만한 경기인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다음 샬럿 대 필라델피아인데 일단은 엔비드가 내일도 뛴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제 엔비드가 백투백일 때는 좀 관리를 해줄 줄 알았거든요. 사실 어제도 대단한 활약을 해줬던 엔비드인데 엉덩이 부상이라 그런지 백투백 때 관리해줄 줄 알았더니 그냥 나온다고 하더라고. 저는 나오면은 볼 거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샬럿이 물론 어제 뭐 샌안토니오 만나가지고 간만에 이제 또 한 6연패 하다가 또 1승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양팀 다 백투백입니다. 샬럿은 백투백일 때 0승 4패, 필라델피아는 3승 4패. 여기 보시면은 0사, 샬 0사 이게 백투백 성적이고 그 밑에 있는 건 샬럿의 최근 7경기 동안 뭐 그 본인들의 득점력 그리고 상대팀에 대한 이런 수비 이런 부분들이고 순위입니다. 순위 30개 팀 가운데 이 정도 위치에 있었다는 거고 반대로 필라델피아도 백투백일 때 3승 4패로 썩 좋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실점보다는 득점이 많은 모습들도 있었고 최근에 엔비드가 돌아오고 난 이후 공격 뭐 이런 것들인데 자 얘기 한번 드릴게요. 샬럿은 백투백일 때는 일단은 공격이 굉장히 안 됩니다. 3점이 32%도 안 되고 야투율도 부진합니다. 그래서 107.3점밖에 못 넣고 있는데 반대로 상대팀한테는 122점 헌납하는 한편 야투율도 51.2% 그리고 3점 슛도 38.5%로 허용을 했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샬럿이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센터가 완전히 구멍이 났다. 그 전에 마크 윌리엄스에 대한 얘기를 맨날 하게 됩니다. 샬럿 하면은 마크 윌리엄스가 있으면은 팀적으로 공수 양면에서 한 14점가량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은 이 친구가 못 나가게 되면 그만큼 손실이라는 소리죠. 얘 대체자로 나오는 닉 리차즈가 그냥 허수아비 같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는 내일은 또 오늘도 그랬었고 내일은 이 닉 리차즈마저 없을 수가 있다. 말 그대로 센터의 높이가 상당히 낮아지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샬럿의 골밑을 노린 선수가 바로 엔비드라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볼 거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엔비드는 어지간한 상대를 붙여놔도 다 골밑 파괴하고 다니고 그런 선수인데 그리고 샬럿이 그래서 최근 7경기 물론 이 시기 동안은 헤이워드도 없었고 마크 윌리엄스도 없었고 뭐 라멜로 볼이 돌아오기도 했는데 그리고 브라이스 밀러도 뭐 나온다 만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7경기 동안 샬럿은 공격력 꼴찌에서 두 번째 득점력 전체 29등이고 야투율 30등 3점만 조금 그나마 나왔어요. 그래도 17등밖에 안 됩니다. 반대로 실점 22등에다가 야투율이나 3점 둘 다 허용이 29등 수준이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샬럿은 최근 7경기 동안 공수 양면에서 리그 꼴찌급 팀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필라델피아는 이제 엔비드가 돌아오고 난 이후 3경기 동안 공격이 일단은 일치월장을 했었죠. 리그 전체 3위 수준으로 많은 득점을 하고 있다. 그 3경기 동안 124, 126, 124 평균적으로 아마 125점 몇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도 3경기 평균이. 그리고 야투율 전체 7등, 3점 전체 2등 수준으로 잘 들어가고 있고 수비도 글쎄 그전에 비하면 좋아진 거예요. 이것도 엔비드가 없었던 시기에 수비가 막 20등권 이랬는데 엔비드가 돌아오고 나서는
물론 상대한테도 많은 실점 하긴 합니다만은 허용이 15점, 그리고 상대한테 허용한 그 평균적인 점수가 전체 15등, 야투율 허용 21등, 3점 14등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나쁘진 않았었어요. 하여튼 그냥 이건 단순하게 엔비드가 돌아온 필라델피아는 공격력이 워낙에 끝내주는 팀이고, 반대로 샬럿은 공수 양면에서 지금 NBA급 팀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필라 마헨의 언더오버는 저는 약간 언더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필라델피아가 샬럿을 개부숴도 올 것 같다. 요즘에 요즘에 샬럿은요, 물론 뭐 샌안토니오 같은 팀 만나면은 124점도 넣지만은 마이애미한테 87, 샌안토니오한테 99, 세크한테 뭐 98 이런 식으로 100점 미만의 득점을 한 적도 허다합니다. 그전에도 시카고한테 91점, 덴버한테 막 93점 막 이랬었거든. 저는 내일 아마 필라델피아가 샬럿을 그냥 조기에 아마 KO 시켜놓지 않을지 그런 생각까지 해가지고 필라델피아 마헨의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틀랜타 대 클리블랜드 한번 보겠는데, 이게 조용조용히 클리블랜드가 아주 야무져요. 이 친구들이 최근에 6연승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저도 오늘 클리블랜드의 6경기 구간 살펴봤었고, 그리고 오늘 애틀랜타는 마이애미와의 아주 끈덕진 승부 109대 108 딱 1점 차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좀 효율적인 하여튼 그런 경기를 했습니다. 오늘 트레이 형도 없었는데요. 내일도 트레이 형 일단 퀘스천업이 걸려있고, 오늘 드존테 머레이가 39분, 사딕 베이 36분, 뭐 제일런 존슨 34분, 보그다노비치 35분 뭐 이런 식으로 주전급대 친구들이 상당히 긴 시간을 뛰었어요. 나름대로 체력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반대로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또 백투백 때 올 시즌 백투백을 7경기를 치러가지고 2승 5패였었다. 2승 5패에다가 뭐 그 기간 보면은 득점 실점 되게 많은 부분들이 보이죠. 딱히 그냥 애틀랜타는 백투백 전적이 안 좋았다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지금 백투백 상으로는 본인들은 118점 넣고 상대한테 123점 내줘가지고 거의 뭐 백투백일 때마다 240점이 넘는 그런 스코어가 났다, 이런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 애틀랜타는 진짜 언더 냄새가 많이 나는 팀이에요. 최근 5경기 정도 애틀랜타를 살펴보면은 최근 5경기 동안 애틀랜타가 평균 득점이 106.2점이고 실점은 122.8점이에요. 112.8점. 112.8점 막 이런 식으로 최근에 애틀랜타는 공수 양면에서 모르겠어서 애틀랜타가 수비를 잘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상대도 그렇고 애틀랜타도 그렇고 득점이 굉장히 안 납니다. 한마디로 언더팀의 냄새가 많이 난다. 애틀랜타가 최근 5경기 동안 그 득점 평균 득점 전체 26등으로 밑에서 5번째고, 야투율 같은 경우도 뒤에서 4번째, 그 3점 같은 경우도 뒤에서 한 24등이니까 7등? 어쨌든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팀한테 허용한 거 수비 같은 부분도 보면은 애틀랜타가 수비는 10등이에요. 허용한 게 112.8점으로 좀 허용한 거 말 그대로 수비는 10등 정도로 잘했다 이런 거고, 상대팀한테 허용한 야투 이런 거 방어율 같은 거 보면은 사실 이거는 등수가 그렇게 높진 않아. 18등 정도로 오히려 안 좋았다. 그리고 3점슛 허용도 10등 정도로 괜찮았던 편. 그냥 말하자면 애틀랜타는 상대팀한테 그만큼 기회를 안 주고 있다. 한마디로 그전이랑 완전 달라졌어요. 애틀랜타가 서로 원래는 서로 간에 뛰는 농구를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애틀랜타도 약간 득점 기회도 적어졌고 상대팀한테도 그렇게 많은 공격 시도를 못하게 하더라, 야투 시도를 못하게 하더라,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애틀랜타는 요즘에 언더팀이라는 걸 생각을 일단 해야 되고요. 반대로 클리블랜드는 어땠냐? 클리블랜드 최근 6경기 6연승이라고 했는데 그 6연승 기간 동안 모조리 홈경기였습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최근 6경기를 모조리 홈에서 했었고 내일은 이제 원정 경기다. 그게 살짝 걸리긴 하는데 그 6경기 동안 대단히 놀랐습니다. 왜냐면 이 기간 동안 클리블랜드가 여전히 갈란드나 모블리가 못 나오고 있는 와중에 되게 잘했던 거거든.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 라인업으로 거둔 승리였거든요. 보니까 클리블랜드가 경기당 득점은 전체 7등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은 나름대로 상위권이에요. 상위권이고 반대로 수비 보면은 그냥 전체 1위입니다. 전체 1위. 이 기간 동안 상대한 게 미러키, 시카고, 브루클린, 샌안토니오, 워싱턴 두 번 좀 약팀들을 상대를 하긴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애틀랜타도 지금 약팀입니다. 리그에서 18승 23패로 5할승 미만의 팀이고 애틀랜타도 충분히 클리블랜드가 잡을 만한 상대라는 거죠. 그냥 그 기간 동안 클리블랜드는 상대를 잘 공략도 했는데 수비를 거의 리그 1위급으로 상대팀은 수비를 거의 1위급으로 잘 막았다. 요즘 보니까 뭐 딘 웨이드가 윙 디펜더 가운데서는 상당히 높은 그런 수비 스탯을 보이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도 눈여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클리블랜드가 3.5 많이 받았으면 저는 갈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홈에서의 그런
뭐랄까 6연승 끝내고 원정으로 가는 거긴 한데 그래도 3.5 정도면 좀 낮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언더오버도 230.5면요 저는 지금의 애틀랜타가 언더팀으로 간지 꽤 됐는데 그래도 과거의 그런 오바팀의 흔적 때문인지 기준점이 좀 높은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거 한번 마헨의 언더 쪽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노림수가 조금 있는 경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뉴욕 대 토론토 이 경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양 팀이 서로 아누노비와 그 퀴클리 바렛 이렇게 트레이드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0경기를 치렀는데 양 팀 다 트레이 이후 10경기를 치른 이후 지금 만나는 겁니다. 오랜만에. 그래서 좀 재밌는 매치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다가 뉴욕이나 토론토 둘 다 최근 10경기 트레이드 이후 10경기 동안 어땠는지를 적어 온 거예요. 보면은 뉴욕은 트레이드 이후에 공격력 뭐 하위권이죠. 이 정도면은 하위권에 속했고 근데 수비가 전체 1등 수준이다. 뉴욕이 트레이드 이후에 뉴욕은 수비에서만큼은 압도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다. 10경기라서 지표도 꽤나 이렇게 많은 건데 최근 10경기 동안 101점밖에 실점을 안 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야투도 44% 미만으로 맞고 3점도 되게 잘 막았어요. 한마디로 뉴욕은 지금 리그 최고의 수비팀이다. 트레이드 이후에는. 반대로 토론토는 어땠냐? 득점 같은 부분은 상위권이에요. 근데 상대한테 허용한 값도 본인들이 득점한 것보다 더 줬습니다. 오히려 토론토는 거의 뭐 경기당 240점을 이렇게 뭐 먹고 넘는 그런 좀 오바팀의 향기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저는 토론토가요 사실은 득점적인 부분에서 초반에 되게 잘 나갔단 말이야. 초반에 이제 트레이드 하고 나서 얼마간은 진짜 확연하게 오바팀이고 어느 팀이랑 붙어도 막 120점 정도는 담보로 해줄 수 있는 막 그런 팀의 냄새를 풍겼는데 근데 유타한테 꺾이고 보스턴한테 96점 마이애미한테 한번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시카고한테 또 110점 이런 식으로 글쎄 공정이라기 약간 반감된 모양새예요. 토론토가 보면은. 그리고 이제 또 시약함도 팔아가지고 물론 뭐 브루스 브라운 데려오긴 했지만은 그 전에 비하면은 저는 토론토는 말 그대로 셀러다 셀러 그런 생각이 들고 뉴욕은 지금 수비로 동부에서 상위권을 노려볼 만한 그런 팀으로 이렇게 거듭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드의 승자는 일단 뭐 토론토는 물론 좀 미래를 바라본 걸 수도 있겠지만은 당장의 승자는 뉴욕인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것도 되게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느 쪽을 봐야 되냐 플레이냐 마인이냐 언더냐 오버냐를 봐야 되는데 저는 좀 어렵지만 뉴욕의 마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5면은 상당히 높아요. 근데 6.5면은 되게 높거든요. 사실 빡세게 보긴 해 6.5면은. 그래도 뉴욕이 수비로 토론토를 패준다면 6.5 못할 것도 없을 것 같고 비슷한 관점에서 언더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토가 제 아무리 오바팀이라고 해도 직전 시카고한테도 226 정도로 막혔었고 마이애미와의 경기도 따지고 보면 118점밖에 안 났었죠. 보스턴과의 경기도 이건 뭐 한 201점밖에 안 났으니까 요즘에 3경기 동안은 토론토가 상당히 언더 게임을 많이 했다. 근데 내일은 수비 끝판왕 뉴욕을 만난다. 전 한번 뉴욕 만에다 언더 쪽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도 뭐 조슈아트 빠지고 해가지고 에너자이저가 이게 없는 게 살짝 아쉽긴 한데 그래도 보라면은 저는 뉴욕 쪽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이 시카고 대 멤피스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시카고 대 멤피스 내일은요 근데 잭 라빈이 결장을 할 거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패트릭 윌리엄스가 아마 선발로 복귀를 할 것 같은데 제가 밑에다가는요 최근에 라빈이 합류하고 난 이후에 시카고 7경기 그러니까 라빈이 합류하고 나서 시카고가 5승 2패로 잘하긴 했는데 근데 본인들의 강점이던 수비 이런 부분도 그렇고 득점도 그전에 그러니까 확연하게 시카고가 라빈이 없는 기간 동안 이게 수비로 이를 낸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근데 라빈이 없는 기간 동안 득점도 조금 라빈이 합류하고 난 이후에 득점도 조금 오르고 실점도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약간 시카고의 색깔이 이른 느낌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근데 내일은 일단 라빈이 결장을 한다. 사실 라빈이 복귀했다고 해가지고 뭐 시카고가 실점 많아지고 한 건 맞지만은 그렇다고 라빈이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긴 한데 일단은 요즘에 시카고가 좀 어쨌든 좀 실점이 많아진 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코비 화이트도 라빈이 돌아왔어도 여전히 잘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잠깐 살펴봤었는데 요거 하나 보면은 최근 7경기 라빈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 코비 화이트가 제가 라빈이 없는 기간 동안 시카고를 가장 많이 이끌었던 선수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라빈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코비 화이트가 평균 득점 23점 정도 22.9니까 23점 정도에다가 야투율 52% 3점 42.2% 되게 잘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코비 화이트가 여전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내일은 라빈이 없던 시절에 좀 시카고 좀 언더팀의 낌새를 보였던 그런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일단은 해보긴 해봐요. 그런 생각 일단 하긴 하는데 반면에 이제 멤피스는 요즘에 스마트 빠지고 뭐
스마트 빠지고 베인도 지금 한 몇 주간에 아웃될 거라고 하고, 그리고 모란트도 이미 나가리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 뭐 주전들 원래 이제 애초에 주전이라고 할 만한 선수 중에는 자책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여러 명의 선수들이 빠진 와중에 최근 5경기 동안 멤피스가 공격은 여전히 안 돼요. 경기당 110점에다가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공격이 되게 안 되는 멤피스인데 이제 상대팀한테 실점한 것들 보면은 리그에서 9번째로 나름대로 수비 잘했었고 야투율이나 뭐 3점슛 같은 게 순위가 22등 16등이면요 좀 낮은 편이잖아. 근데 실점은 9등이다. 이건 뭔 말이냐면은 상대팀의 야투 시도를 최대한으로 억제를 많이 한다. 한마디로 먹을 때 높은 확률로 먹긴 하지만은 그만큼 시도는 못하게 한다.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낮더라. 그래서 저는 시카고 대 MS도 일단은 언더게임 양상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기준점이 213.5? 저는 이거는 너무 낮은 것 같아요. 213.5면은 그래도 요즘에 멤피스가 나름대로 3점도 많이 시도하고 예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스마트나 데스먼드, 베인, 모란트 이런 친구들이 있을 때에 비하면은 공격이 안 굴러가다 보니까 뭐 3점도 경기당 막 50개 던진 적도 있었고 골스전에 클리퍼스전에도 44개 던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시도 자체로 많이 한단 말이야. 최근 들어서 멤피스가 5경기 동안 상대한테 이렇게 좀 약투 시도는 최대한 억제시키는 한편 본인들은 많이 시도하려고 노력은 하더라. 그런 것들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오바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213.5면 나 너무 낮은 것 같아. 이게 라빈이 없다고 해서 시카고가 요즘에 위에 보이는 것처럼 경기당 지금 7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229점이 나고 있는데 시카고가 라빈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막 엄청나게 뒤틀릴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래서 저는 213.5면은 오바 쪽으로 볼 것 같고 뭐 핸디는 좀 어려운데요. 그리고 또 기준점이 막 7.5나 되더라고. 어지간하면 안 가지 싶은데 그래도 시카고 쪽으로 일단은 보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네요. 핸디는요. 다음 휴스턴 대 유타. 야, 이게 유타가 프랭을 받았더라고. 나는 그게 좀 놀라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유타 쪽을 좋게 봅니다. 왜냐면 유타가 직전 가장 최근에 오클라호마한테 한번 깨졌잖아요. 홈에서. 왜냐면 그 전까지 6연승 달리고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오클라호마한테 깨졌다. 근데 깨졌지만 사실 잘 싸웠어. 유타가. 뭐 그날도 할 수 있는 건 많이 했다고 싶어요. 그냥 요즘에 유타는 되게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는 7경기만 가져왔지만은 유타가 최근 한 15경기로 봐도 12승 3패예요. 12승 3패. 12승 3패고 원정에서 원래는 유타가 홈에서는 오지게 잘하고 원정에서는 다소간에 왔다 갔다 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요즘에도 원정에서 미러키랑 필라델피아 잡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유타는 저는 일단 휴스턴보다는 윗급인 것 같다. 휴스턴이 최근 6경기 동안 그냥 단순히 브룩스가 돌아오고 말고를 떠나서 휴스턴이 요새 마탱이가 많이 갔어요. 최근 6경기 다 원정을 이렇게 다 원정 경기이긴 했었는데 최근 6경기 동안 1승 5패 그 기간 동안 득점은 전체 24등 실점은 27등으로 한마디로 휴스턴은 되게 못했습니다. 좀 시즌 초반에는 우도카 감독이 팀을 잘 이렇게 수비적으로 꾸려가지고 경쟁력이 있는 팀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다 하지만은 요즘에는 사실 그런 모습은 안 보이거든요. 이게 물론 최근 6경기가 전부 다 원정이었고 이제 홈으로 돌아오는 날이다 이런 것들을 당연히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은 글쎄요 저는 지금의 유타면은 휴스턴 잡을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정이어도 더구나 유타가 프렌이면은 나는 갈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쨌든 최근에 유타 그 6연승 하다가 오클라호마한테 빼야긴 했지만은 그 6연승 기간에는 미러키랑 필라델피아 상대로 원정 경기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최근 여기 있는 7경기에는 6승 1패 그 기간 동안 유타가 득점 전체 1위 130.6으로 전체 1위 야투율이나 3점도 이렇게 상위권이었고 상대팀한테 실점한 거는 뭐 한 절반 정도 평균 절반 정도 괜찮았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부상자가 없는 유타는 그 벤치던지 주전이고 할 거 없이 다 그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휴스턴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은 더 좋은 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즌 초반에 휴스턴이 잘 나갔지만은 이렇게 안 좋은 흐름 탄 지 꽤 됐습니다. 그런 점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네소타 대 오클라호마인데 까다롭죠. 일단은 서부 1등 2등과의 경기니까 엄청 어려워요. 요즘 보면 오클라호마가 많이 지친 게 눈에 띕니다. 오클라호마가 지금이야 조금 괜찮은데 오클라호마가 일정이 되게 험난했었거든.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만한 그런 일정들이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위에다가 여기 가운데 보시면 홈그랜 3경기 적어놨잖아요. 홈그랜이 최근 3경기 동안 되게 못했다. 보면은 뭐 득점은 10.7점에다가 야투율 34.3% 3점슛 25%에다가 리바운드 6개밖에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최근 3경기 동안 홈그랜이 아주 개판이었다.
이거를 지적을 했는데 왜 3경기냐? 그 3경기 동안이 되게 빡셌었거든요. 보면은 그 미국 날짜로 20일날 미네소타와의 경기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보면은 지난 여기 10일날부터 10일부터 10, 11, 12, 13, 14, 15, 16 7일 동안 5경기를 한 아주 해일점을 버텨냈다. 그래가지고 7일 동안 5경기를 하고 그리고 하루 쉰 다음에 유타 원정 가가지고 승리를 하긴 했는데 마지막 3경기 레이커스전, 클리퍼스전, 유타 이 3경기 동안 오클라호마가 엄청 많이 흔들렸어요. 물론 상대들도 까다롭죠. 레이커스, 클파, 유타 그리고 미네소타를 만난다. 되게 험난한 일정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요. 미네소타전이. 그래서 최근 오클라호마가 홈그랜도 지쳐가지고 저렇게 나가 떨어졌었고 위에 적힌 것처럼 홈그랜이 최근 3경기 동안 성적이 이랬다는 거고 그 3경기 동안 오클라호마도 득점 118.7 오클라호마가 맨날 막 득점 한 3등 안에 들고 엄청 그 퀄리티가 있는 모습이었는데 수비적으로도 그렇고 공수의 앞면에서 오클라호마가 폼이 많이 떨어졌다. 물론 상대들이 센 것도 있었지만은 그런 점들을 조금 지적하고 싶네요. 오클라호마가 어려운 팀들 간의 이런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붙으면서 폼이 많이 내려왔었다. 근데 내일은 더구나 수비급 하나 미네소타를 상대를 하더라. 더구나 내일은 또 미네소타의 홈이잖아요. 올 시즌에 홈에서 가장 압도적인 팀은 보스턴이었습니다. TD 가든에서 물론 오늘 이제 마감을 하긴 했지만은 이제 20승 1패 그런 팀인데 그 다음으로 홈에서 잘한 팀이 어디였냐? 미네소타입니다. 이제 원래는 이게 덴버라든지 미러키 같은 팀들도 얘기를 할 만한데 근데 홈에서 두 번째로 좋은 승률을 보이고 있는 팀이 미네소타예요. 17승 2패. 최근 미네소타가 홈에서 10경기 동안 9승 1패 달리고 있고 조금 더 확대를 하면은 11경기 동안 10승 1패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다소간에 좀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흔들리는 오클라호마임을 생각을 하면은 내일 경기 미네소타가 홈에서는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3.5 마인이면은 저는 할만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네소타가 우세한 그림으로 앞서 나간다고 한다면은 뭐 마지막에 파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3.5 마인은 할만한 것 같다. 왜냐면은 막판에 이제 그 요즘에는 이제 고베어한테 해고 고베어도 안 먹히고 있고 미네소타가 전반적으로 뭐 자유투도 잘 쏩니다. 뭐 앤트맨도 있고 콜리가 딱 하면 되게 안정적이고 타운스도 그렇고 다 자유투가 꽤 괜찮아요. 예, 좀 미네소타가 우세한 그림으로 가면은 마인 할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230.5가 이게 오클라호마의 공격을 생각하면 약간 까다롭긴 한데 저는 한번 언더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좀 많이 어려운데 미네소타 마인에다가 언더 쪽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서부 1, 2팀 간의 경기고 오클라호마도 언제든지 직전 경기 유타의 그런 좋은 흐름도 깨부시고 이런다는 팀이다 보니까 예측이 되게 어려워요. 이 경기는요. 재밌을 것 같지만은 배팅하기에 적합한 경기는 아닌 것 같다.